6세대 전투기용 국산 엔진 디자인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이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엔진은 KF-21 전투기에 적용될 차세대 모델로 기존의 터보팬 엔진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엔진은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완성되었으며 이제 더 이상 해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 과거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체 전투기 엔진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KF-21 국산 엔진 개발 근황은 이를 완전히 뒤집으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이번 6세대 엔진 디자인은 한국이 단순한 엔진 제조를 넘어 최첨단 항공 추진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다. 신형 엔진은 기존의 KF-21 엔진보다 출력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스텔스 전투기에 적합한 저소음 저피탐 기술이 적용되었다. 특히 초음속 순항, 슈퍼크루즈, 기능을 갖추어 별도의 F터버너 없이도 지속적인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로 현재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만이 실현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 중 하나다. KF-21 국산 엔진 개발이 성공하면서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전투기 엔진 개발은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주요 방산 강국이 독점하고 있었으며 한국처럼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이번 성과를 통해 한국은 전투기 엔진 기술의 자립을 이뤘으며 향후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도 중요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엔진은 KF-21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될 6세대 스텔스 전투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형 엔진은 단순히 전투기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성과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KF-21의 국산 엔진 장착이 현실화되면서 더 이상 미국의 기술 승인이나 해외 업체의 협력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는 한국 방산 산업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번 6세대 엔진 디자인 공개와 함께 한국은 이제 전투기 엔진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항공기 및 무인기 개발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존의 방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평가하며 향후 한국의 차세대 엔진 기술이 전 세계 군사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전투기 개발뿐만 아니라 핵심 추진 기술까지 독자적으로 보유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KF-21의 국산 엔진 도입은 세계 방산업계에서 하나의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한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성하고 이를 실전에 배치하는 날이 오면 전 세계 군사 역학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1사업장 누리호와 항공 엔진이 이곳 엔지니어들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한 땀 한 땀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누리호의 75톤급 액체 엔진의 최종 완성은 이들의 세심한 손끝에서 이뤄진다. 지난달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1공장을 방문해 국산 발사체를 비롯한 각종 항공 엔진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살펴봤다. 또 K9 자주포 등 지상무기 체계 생산 현황을 알아보고
지상에서 우주까지 이어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향후 발전 계획도 확인해 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1사업장에서는 주로 항공우주 분야 엔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중 주목받고 있는 것이 누리호에 탑재되는 엔진이 제작되는 곳이다. 누리호 엔진 제작 조립은 창원 1사업장 내 1818평방미터, 약 550평, 규모의 캐슬V 조립동에서 이뤄진다. 이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 중에도 일부만 출입할 수 있게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다. 사업장에는 누리호 1에서 3단 엔진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고, 작업장에는 엔지니어들이 올해 누리호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 분주했다. 이곳 엔지니어들은 누리호에 탑재되는 6기 엔진 총조립을 진행하고 있었다. 올해 누리호 4차 발사에 사용될 엔진의 막바지 작업이다. 액체 엔진 6기 중 5호기까지 연소 시험을 마친 상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중 고흥 나로우주센터 조립장에 엔진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3년 5월 3차 발사에 사용된 엔진과 함께 시험 모델을 포함해 총 46기의 엔진을 제작했다. 누리호급 이상 중대형 발사체에 사용되는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발사체 엔진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차세대 발사체는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 등을 위해 누리호 대비 대폭 향상된 성능으로 개발된다. 1단부에 100톤급 액체 엔진 5기, 2단부에는 10톤급 액체 엔진 2기가 실린다. 누리호의 발사 성능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한다. 누리호는 고도 700에서 800km의 위성을 올리는 성능을 갖고 있고, 차세대 발사체는 10만 km 이상 비행을 해야 한다. 지금 계획으로는 2030년부터 연 1회, 총 3차례 발사를 통해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보내는 도전적인 임무를 맡고 있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걱정은 누리호 발사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사이 2년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다. 2년간 일감이 없다는 것은 특화된 전문 엔지니어들의 노하우가 정체되며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특히 협력사 생산 물량이 중단되기에 우주 분야 산업적 기반을 유지하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물량 공백 문제 해결을 유관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1사업장의 다른 주요 분야는 항공 엔진이다. F-50에 장착되는 F404 엔진을 비롯해 KF-21의 F414 엔진도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공장은 주요 엔진을 한 달 4대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국산 소형 무장헬기 엔진도 본격 양산, 출하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 1사업장에서 누적 기준 엔진 1만 대 생산을 달성했다. 1979년 공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 창정비 생산을 시작으로 항공기와 헬기, 선박 등에 탑재되는 엔진 등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유도미사일 엔진, 보조동력 장치, APU 등 1800대 이상의 엔진은 독자 기술로 개발, 생산했다. 또 5700대의 엔진을 유지-보수 정비하며 국내 유일하게 엔진 설계부터 소재 생산 제조, 사후 관리까지의 통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P&W사와 항공기 엔진의 개발, 양산, 애프터마켓까지 엔진 사업 전체의 리스크와 실적을 차며 지분만큼 배분하는 엔진 국제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글로벌 개발 파트너사로 자리매김했다. 독자 엔진 개발에도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 중후반까지 정부와 함께 KF-21 엔진과 동급 수준인 1만 5천 파운드급의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국내 업체들과 함께 항공 엔진 분야의 생태계를 조성해 첨단 독자 엔진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인기, 민항기 엔진으로도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엔진 부품 사업에서 2032년까지 연간 매출 2조 9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디펜스에 이어 2023년 4월 하나방산을 합병하며 항공, 우주, 방산을 아우르는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지상 무기체계 수출의 선두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창원 3사업장에서 생산되는 K9 자주포가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루마니아 국방부와 계약을 맺으며 K9 자주포 53문과 K10 탄약운 반장갑차 36대 등을 2027년부터 순차 납품할 예정이다.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차 누적 수출 총액은 13조 원을 돌파했다. 네토 회원국 중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는 6개국까지 확대됐다. 예정된 계약 물량이 원활하게 수출되면 K9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도 호주 정부의 병전투 차량 도입 사업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용으로 최초로 기획개발한 무기체계인 레드백이 선정되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입지도 강화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분야의 무인화도 집중하고 있다. 다목적 무인 차량인 바리온 스med은 미국 해외 비교 성능 시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12월 3주간 미국 하와이 오아후 섬 해병대 훈련장에서 아리온 스met에 대한 본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우주항공 분야 이외의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에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윤활유 전문기업인 스칸무브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불타지 않는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에 성공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친환경 선박 ESS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그린에너지 기술을 확보해 친환경 해양 솔루션 리더가 되겠다는 전략이다. 중-호주 국방전략 대화, 갈등 원만하게 해결 합의. 중국과 호주가 최근 남중국해 상공에서의 군사활동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는 가운데 양국 군 당국이 17일 국방전략 대화를 가졌다. 중국과 호주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양국 대표단이 이날 베이징에서 23차 국방전략 대화를 가졌다면서 쉬치링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참모부 부참모장과 로버트 츤맨 호주 방위군 부사령관, 휴 제프리 국방부 사무처관이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양측이 양국 군사관계, 지역 안보 및 기타 공동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갈등과 이견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호주 국방전략대화는 양국 군당국 간 고위급 회의다. 양국 관계 악화로 2019년 중단됐다가 지난해 6월 리창 중국 총리의 호주 방문으로 양국이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